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8회 시험을 치른 수험생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 좀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다소 느껴졌죠?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또 우리 시험 범위,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지문들이 있어서,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지문, 배웠던 것들을 유추해서 그런 것들을 맞았으니까 제껴서 답을 골라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27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는데 28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또 평상시에 공부했던 건데 두 개를 짬뽕해서 사례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는 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세법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상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10개는 그래도 11개는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작년보다는 어떻든 간에 어려웠습니다. 자, 출제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은 제가 시험에 문제 여건 무조건 이번에 나온다고 그랬고, 특히 소멸 부분 강조했는데 그 소멸에서도 쉬운 것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 맞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우리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 출제됐고, 등록면허세가 의외로요. 등록면허세가 원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28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등록면허세가.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뭐 예상대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자,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평상시보다 우리가 배운 범위를 넘어서 깊은 내용이 출제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자, 이거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있죠?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올해 또 작년에 안 나왔지만 한 4년 나오다가 또 작년에 안 나왔죠? 재작년 안 나오고. 근데 올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깊은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 1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이렇게 해서 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8문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에서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한 문제 이렇게 해서 1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방세 비중이 조금 높았네요. 자, 그리고 국세에서 좀 종합소득세에서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종부세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책형 A형이고요. 자, 25번 문제부터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27회 시험에서도 물납 분할납부 관련한 지문이 한 3개 정도가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또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는 또 강조를 했고요. 자, 출제가 됐습니다. 5번 지문 보시니까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관리처분상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했는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물납을 불허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물납이 가능한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신청했다 그러면 다시 또 과세권자가 판단해서 변경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변경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다른 부동산은 변경 신청할 수 있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6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자, 26번 재산세 과세율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계속 지금 4년째 나왔고 5년째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단골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렸고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역시 또 나왔네요. 5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이 누가 받을지 안 받을지,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서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납세의무자입니까?
주된 상속자가 납세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였습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주된 상속자지 공동 상속인 각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인이 되려면 자, 상속인가 됐었을 때만 과세권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입니다. 5번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27번 문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번 지문 보시니까요. 이 종부세가 나머지 지문들을 보고서 4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자, 1번, 2번, 5번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냐 4번이냐인데 4번을 여러분들이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이제 확실한 것들이니까요. 자, 4번 질문을 보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으로 하고 여기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으로 한다는데 적용받은 후에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은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부담 상한에 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세법이요 우리가 문항수가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험 평상시에 공부한 범위를 좀 벗어난 그런 지문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을 보고서 답을 유추해야 됩니다. 이번에 29회 시험 대비해서 이 28회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문제 앞으로도 세법은 한두 문제는 의회 범위에서 항상 나와왔거든요. 예전에도 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나머지 지문을 보고서 자, 튀는 것을 잘 모르겠는 거, 이상한 거, 나머지 확실한 것들을 제껴내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4번 이게 틀렸습니다. 하여튼 그 상한을 받은 후에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는 거. 4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제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는 아주 가끔 독립화 문제로 출제되는데 자, 주로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재산세 비과세 관한 것이 올해 독립화 문제로 나왔네요. 자, 2번 질문을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자, 건축물이나 주택은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하러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거기 법령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건축물이나 주택 거기에 가로해 놓고 주택에 특히 가로해 놓고 주택에 하나 해놓고 그 건축법상의 그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수잖아요 다. 그러니까 한 적도 없이 때려 부셨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땅은요, 그 대지 땅은 때려 부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 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철거명령 받은 주택은 또는 건축물은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때려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인 대지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자, 옳은 지문들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29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양도소득세 대상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을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 되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 여기에 자, 평상시에 제가 올해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과 묶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간에 해설 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시면 다음 고저가 국내 소재 1세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요거는요 거래 일자를 보니까 취득과 양도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실지 거래 가액이 양도한 가액으로 실거래 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고가주택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10억인데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가필차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요걸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여기 지금 불분명하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죠. 추계 방법 어떤 식으로 추계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잖아요.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면 자,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환상가액을 적용해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자,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 얘네들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우리 371, 저한테 배운 분들은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갖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71 이렇게 배웠어요.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자, 공제율 3%를 적용해서 등기된 것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미등기는 0.3%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경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특히 취득가액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데, 취득가액은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양도 당시에 자, 실지 거래가액, 여기서 이제 10억이겠죠.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여기서 1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자, 5억입니다. 자, 5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10억, 요거 5억하고 약분하니까 2가 되고요. 2. 자, 2억, 자, 여기다가 3억 5천에 2를 곱하니까 3억 5천에 2를 곱하니까 7억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7억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요게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이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를 하니까 요거 3억 5천에 3%를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암산이 빨리 안 돼가지고 하면서 1,050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1,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이 자, 요 필요금 계산 공제액입니다. 그러면 환상가액 플러스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친 금액, 그러니까 7억 1,050만 원 요거 하고요.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하고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우리가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1,7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1,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 당연히 큰 것은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친 금액이죠. 7억 1,050만 원이 자,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건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가액 10억에서 자, 7억 우리가 1,050만 원을 바로 빼서 양도차익을 바로 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2억 8,900 자, 50만 원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10억에서 이거 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도차익은 어떤 거냐면 전체 자,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지거래가액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전체에 대해서만 이거 양도차익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까지는 비과세해 줍니다.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근데 실거래가액 9억은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 9억은 초과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 비과세되는 것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자, 이렇게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 이거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이 2억 8,950만 원이에요. 어이구. 950만 원. 자, 2억 8,9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2억 8,950만 원. 요거 바로 이것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요 2억 8,950만 원 전체에 대한 이 양도차익 여기다가 자,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2억 8,950만 원 여기다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에서 필요를 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하니까 요거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2억 8,950만 원의 자 10분의 1이니까 장이 어떻게 됩니까? 2,895만 원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 자 9억까지 그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에다가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해서 자 전체에 대한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해서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구하는 과정이 또 복잡했죠.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다음에 환산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로서 필요경계산 공제 자,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3%에서 이렇게 구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내용을 한꺼번에 꽈놨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었죠, 여러분들? 자, 3번이 정답이었고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자, 소득세법 시행령 자,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요. 형식적 이전입니다. 근데 양도담보된 자산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한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 양도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 갈등이 좀 있었을 건데요. 일단 답은 가답안에 의해서 5번이 가답안으로 나왔죠. 자, 5번 보시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합니까?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매감키 순서입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분명하다 매감 환기 순서잖아요. 환산 취득가액, 환산가액이 빠졌기 때문에 5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지문도 요게 이의제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4번 지문도 이의제기 가능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를 보시면요.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계산 부인 특례에서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우리가 특례 정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즉 시가보다 낮게 양도를 할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잖아요. 헷갈리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 사례를 보면 이 문제는 보면 자 시가 3억짜리인데 이것을 5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하지 않고. 그러면 특례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특례를 적용할 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 3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겠지만 이 사례에서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요거 양도가액은 5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으로 양도가액을 본다고 했으니까 요 4번 지문은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의제기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5번은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틀렸지만 4번도 틀린 것으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33번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이 부동산 임대비에 대한 것이 이것이 이제 깊은 게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지문 1번부터 4번까지가 확실하니까 자 5번을 좀 찍었어야 되는 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듭니다. 이 5번 같은 것까지 우리가 자 부동산 임대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자세히 한 번도 이 부분은 나온 적이 없고 5번 부분은 5번에 관한 이런 내용은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세법 문항수가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자, 찍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으로 합니다. 요까지.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요?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요거 때문에 요거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걸 뭐 제가 다음에 29회 시험 대비할 때 강의할 때도 요것은 또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지문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지문들이 확실하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제껴놓고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럼 찍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요거 골라냈어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경비에. 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라든가 이렇게 지연이자나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해요. 그렇지만 연체이자, 지연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 지출된 가액이 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가 5번 지문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자, 이런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면 증명 서류가 없으면 보관하지 않으면 수치 보관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한다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시니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지문 보시니까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이요.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이게 좀 이제 어려웠던 지문인데 이것도 낯선 지문이죠. 매매 상대방과 상관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매매 상대방은 상관없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뭐냐면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는 금융기관에 이걸 양도할 때는 만기 전에 양도할 때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는 요거 금융기관이 인정한 그 채권 매각 차손 부분만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그 채권 매각 차손 부분만 한정해서 양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액이 아니고 전액이 틀렸습니다.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시군구청에서 이걸 나중에 입증을 서류를 우리가 뛸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틀렸습니다. 35번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 우리 부동산 등기할 때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런데 4번 지문 보시니까요. 임차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제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전부 다 1,000분의 2죠. 자, 그래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6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4번 지문 보니까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도정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 날 요거 제가 여러분 평상시 수업할 때 생각나십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제가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나오면 다음 날 요거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마지막 제가 핵심 요약 강의, 핵심 요약 강의라든가 또 우리 백선이라든가 특강을 할 때 제가 강조드렸고 평상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동영모의사에서도 출제했었고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 날 빠져서 틀렸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날 요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충실히 들었던 분들은 시험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지문을 봤을 때 제 음성이 들렸었어야 됩니다. 제가 함께함을 느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간에 그런 분들은 맞췄으리라 믿습니다. 다음날 요거 빠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36번.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납세무 소멸 사유. 자, 5가지 아닌 거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계속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아닌 거, 결손 처분, 납세자의 사망, 부과권의 철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디귿번, 법인 합병 이거 못 보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번,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비상속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상속인에게로 납세무가 승계되잖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번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납세무 소멸 사유는 기역, 니은, 리을번. 자, 3개가 자 소멸 사유가 됩니다. 기역, 니은, 리을번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예년 같으면 등록면허세 문제는 한 문제 35번처럼 나오고 끝났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가 28회 시험 때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자 그것도 우리가 깊은 부분에서 나왔네요. 자 2번 지문을 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2번을 나머지 것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골라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신 전민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표준세를 3배로 중과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의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평생 수업할 때 병원, 은행,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 지방으로 다 내려보면 안 된다 그랬죠.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소문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구석에 있는 걸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할 때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으로서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틀렸어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못 보던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그만 것으로 빽빽히 나온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통해서 2번을 골라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번 같은 거는. 자 그래서 2번이 자 틀렸다는 거. 정답입니다. 3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4번 지문 봅니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요건 취득세에서 요 부분 요거 계약 해지에 관한 요 내용이 자 몇 년 전에 개정이 되고서 출제될 듯한데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계속 자 특강할 때든 동영모사 할 때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계약이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등기등록한 후에 자 이게 계약 해제가 있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요 틀렸습니다. 등기등록한 후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39번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가 있는데 세율 특례 요거 올해 자 강조드렸습니다. 요런 형태 박스형으로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정도는 경우이다. 요거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췄어야 됩니다. 자 기억본 보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주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은 왔다 갔다 한 거 있죠.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하죠. 등기 공짜로 하나지고. 자 근데 니은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자 임시건축물 강조드렸어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자 그렇죠. 우리가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자, 이거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사치성산이면 사치성 재산일 때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에서 그 사치성산에 해당하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여러 번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은 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그렇죠?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를 합니다.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제합니다. 중과 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제가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번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고요.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갔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자 재산분할에 그럼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니을번 등기부무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인을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것도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처음 만약에 29회 시험 대비를 해서 강의를 듣는 분이 만약에 요 기출문제를 봤다 그러면 처음에 멘붕이 올 겁니다. 자, 뭔 얘기인지 몰라서 기초가 쌓이고 기본 이론이 되고 그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특례세율도 역시 자, 그 왜 이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초가 되면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자, 딱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이라면 요 40번 문제는 많이 제가 강조했고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물론 아깝게 이걸 또 실수하신 분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29회 시험 도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럴 때 반드시 이제 틀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은 그래서 니은번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기억 디귿 리을번이 옳죠.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28회 시험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의 결실이 있었어야 되는데 세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년보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만약에 합격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합격에 아깝게 또 이번에 또 많이 낙방하셨다. 그래서 29회 시험 다시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들지만 다시 시작하시면 나중에 멋지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요. 29회 시험 때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자, 해설 강의가 좀 내용이 자, 요거 처음에 초심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해설 강의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세법은 어떻든 간에 자 이렇게 의의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 답을 골라내는 자 그런 능력도 갖추셔야 되고 단순 암기식도 암기도 중요하지만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세법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기초부터 기본 심화까지 차근히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